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유익한 학과 정보를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 EBS 입시 핫라인 학과 선택 정유빈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웹툰 즐겨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 문화 콘텐츠 분야의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웹툰인데요. 한 포털 사이트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웹툰 페이지 누적 조회수를 봤더니 무려 292억 4천 건이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700만 명이 웹툰을 봤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래 웹툰 작가를 키우고 또 만화, 애니메이션 창작자를 육성하는 그야말로 대세 학과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학과인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문화산업의 중추적 역할은 물론 새로운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만화 그리고 애니메이션. 만화 애니메이션 제작의 전 과정을 익힌다. 미래예술을 선도할 전문인을 양성하는 곳.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 네, 오늘 만나볼 학과는 바로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입니다. 오늘도 EBS 대학 입시 전략가이자 진로 진학을 담당하고 계신 윤윤구 선생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과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윤유구입니다. 네, 선생님은 웹툰 즐겨보시나요? 네. 즐겨보는 편입니다. 학생들과의 접점을 좀 찾고 이야기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좀 즐겨보는 편이고요. 특히 영화로 만들어진 웹툰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뭐 미생이나 이끼와 같은 이런 작품들은 일부러 이렇게 찾아서 챙겨서 보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학생들에게 해주는 편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다시피요. 웹툰이 웹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출판, 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로 2차 컨텐츠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요즘엔 생각을 해보면요. 웹툰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영화나 드라마에서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웹툰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또 그리고 웹툰의 퀄리티가 점점 높아지면서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뒤늦게 눈을 뜬 이렇게 중국 같은 경우는요. 한국의 웹툰을 이렇게 좀 샅샅이 뒤지는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독창적인 스토리와 연출력을 가지고 있는 웹툰 작가들을 이렇게 대거 영입하려고 하는 추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요. 오늘 소개할 이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도요. 웹툰 작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는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기초 실습과 이론을 토대로 해서요. 웹툰 작가와 애니메이션 현장 전문가 그리고 만화 애니메이션 기획자 그리고 제반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게임이나 영화 그리고 모션 그래픽과 같은 영역에 있어서 전문적인 문화 콘텐츠 영역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만화와 애니메이션은요, 오래전부터 굉장히 대중의 사랑을 받던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는 역사도 굉장히 긴데요. 학과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그 설립 배경이 궁금합니다. 1980년대 이후에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는요 세계 3위의 애니메이션 생산국이 됩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대표할 만한 작품들을 내놓지 못한 상태죠. 국내에서는 좀 유명한 아기공룡 둘리라든지 달려라 하니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있었지만 세계적인 히트를 치지는 못했었거든요.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미국과 일본은 애니메이션을 기획을 하고요.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과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 일본의 애니메이션 하청을 받는 OEM 사업이 주류를 이루었거든요. 좀 거기에 만족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애니메이션 산업 자체가 커지지 못하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된 거죠.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요.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가 개설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분야 산업 자체가 워낙 고부가치 산업이니까 그런 고부가치 산업으로서의 학과로서의 위상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로는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와 관련된 전문가들 그리고 기획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학과가 개설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말씀해주신 둘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반가웠어요. 별명이 어렸을 때 둘리였거든요. 어쨌든, 네. 자, 그렇다면 제가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 비슷한 커리큘럼을 가진 학과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비교될 만한 학과가 무엇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다른 학과들과는 다른 그 애니메이션 학과만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이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의 특화된 점은 무엇인지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학과명에 만화가 들어가는 이제 학과들을 쭉 살펴보면요. 전국에 한 11개 정도의 학과가 있거든요. 그 중에, 예원예술대학만이 이제 만화, 게임, 영상이다라고 하는 학과, 독특한 학과명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학과들은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예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좀 유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제 별도로 애니메이션이 학과명에 들어가는 경우가 28개 정도의 학과가 있는데 중복되는 거 빼고 나면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학과들도 제법 있긴 하지만 대체로 유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화학과라든지 애니메이션 학과라든지 만화 영상학과 형태로 이렇게 다양하게 좀 나타나긴 하지만 대체로 비슷한 교과 과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 비슷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가 가진 그 커리큘럼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는요, 이제 좀 독특하게 그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웹툰 작가를 양성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요. 아니면 애니메이션 전문가를 양성으로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해요. 또 근래에는 그런 만화나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기획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디지털 제작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장비나 어떤 체제를 그리고 커리큘럼을 잘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대학에서 스토리텔링 능력을 키워가고 또 실무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졸업 후에 굉장히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이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대 문화 산업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특히 이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우는요. 그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어 가는 케이스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나 혹은 웹툰은요, 하나의 산업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BS에서 방송된 애니메이션이 뽀로로, 보통용으로 전국을 장악하고 있는 이 뽀로로 같은 경우는요, 인형 산업, 그러니까 완구 산업으로 진출해서도 많은 매출액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화책,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최근에는 뽀로로 파크라고 해서 뽀로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른바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뽀로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2003년부터 시작된 뽀로로가요, 지금까지 만들어낸 경제 효과가 한 5조 7천억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뽀로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가 대략 한 8천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잘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나 웹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뽀로로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 전 세계 100개 정도의 나라에 수출된 상태에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 생각을 해보면요, 4에서 7세까지의 어린이들의 시청률을 조사해 보면 최고가 47%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만큼 아주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진 뭐 이끼라든지 미생이라든지 전설의 주먹이나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리고 최근에 개봉된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경우만 봐도 원소스 멀티 유저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학과에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어마어마하네요. 네. 미래가 더욱더 기대되는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학생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가 무척 궁금해집니다. 왠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미래의 웹툰 시장에서 종횡무진 활약할 꿈나무들을 양성하는 곳.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성명대학교 천안 캠퍼스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이라는 두 가지 명칭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학과고요. 만화 같은 경우에는 요즘 웹툰,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한 웹툰 쪽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특히 강화하고 있는 특화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 수업에서는 저희가 통합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해서 학년별, 학기별 연계된 과목들을 같이 통합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해서 과제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캐리커처 수업이 한창인 한 강의실. 개성 있고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들을 각자의 종이에 열심히 그려내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꽤 진지해 보이는데요. 학과생들은 이런 수업 등을 통해 웹툰, 출판 만화 속의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자신이 의도한 대로 그려내고 창작 활용할 수 있는 법을 차곡차곡 배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캐리커처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얼굴을 닮게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학과의 교육은 결국엔 장편 이야기 만화를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웹툰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불려지는데 그 웹툰에 들어가는 캐릭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닮게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닮게 그린 것들을 과장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캐리커처 수업입니다. 일단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에게서 풍겨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토대로 이렇게 특징을 한 서너 개 정도 잡아서 그거를 또 과장시키고 이렇게 부풀려서 단순하게 혹은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그런 작업인데요. 제가 급하게 그려봤는데 제가 좀 개구장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철도도 이렇게 심어놓고 낮은 코랑 이런 안경 같은 걸 이렇게 넣어서 표현해 봤습니다. 좀 닮았죠? 손에 그림 도구 대신 마우스를 쥐고 클릭하는 학생들의 손놀림이 바쁜 이곳에선 영상 편집과 모션 그래픽 수업이 진행 중인데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컴퓨터 화면 속의 캐릭터가 합성 작업을 통해 광선검을 휘두르게 되는 모습. 참 재밌고 신기하죠? 실제 저희가 촬영한 영상이나 다른 영상을 가져와서 다른 이펙트 효과를 넣어가지고 그냥 멀쩡하던 건물을 폭파시킨다거나 아니면은 광선검 같은 효과를 넣어서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데 검을 만들거나 총에서 총알이 나가는 듯한 효과를 내는 그런 영상을 편집하는 수업입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에는 학과 내에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것들을 콕 집어 골라 활발히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데요. 저희가 그냥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종이에다가 포즈 같은 것들을 적어가지고 처음엔 가위바위보를 한다든가 제비뽑기로 모델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제비 뽑아서 나오는 포즈를 각자 취해주면서 각자 그렇게 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유로움, 열정, 무한한 창작 욕구를 지닌 미래의 웹툰 작가. 만화 애니메이션 창작자들이 이곳에서 그들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팀 작업이다 보니까 같이 잘 화합할 수 있고 또 저희가 만드는 작품을 일이라 생각 안 하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오면은 저희 학과에 잘 적응할 것 같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표현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소한 거 하나하나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독창적이고 개성 넘치는 자신만의 창작물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늘 자유롭게 상상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해 나가는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 학생들. 독자들에게 무한한 즐거움과 상상력을 품게 해줄 그들의 멋진 작품들을 만나게 될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상명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 잘 만나봤습니다. 굉장히 뭔가 남다른 발상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누구보다도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되게 독특하게 잘 보여졌던 것 같고요. 자유롭다. 그리고 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 전반적으로는 정말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에너지를요, 이 스튜디오에 전달을 하기 위해서 학생이 딱 와 있습니다. 현재 상명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이 자리에 모시고 좀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인사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만들고 남들한테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 만화가 지망생 조웅비입니다. 현재 상명대학교 만화학과에 1, 1학번으로 재학 중입니다. 네. 미래의 만화가다운 모습이 뭔가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웅비 학생 만나서 반갑습니다. 웅비 학생은 그렇다면 어떤 계기로 이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되게 막 말이 많고 시끄러운 타입이라서 선생님들이랑 학우들한테 되게 특이한 애라는 이런 별명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들한테 관심 받고 칭찬받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때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게 공책에 낙서하기, 이야기 만들기,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였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화를 그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만화가 친구들한테 칭찬을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직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자연스럽게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이 학과를 찾아서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막상 입학해보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좀 많이 달랐어요. 저는 솔직히 그 만화 애니메이션이라면 좀 그림만 잘 그리면 된다, 이러한 편견이 좀 깊게 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만화 애니메이션이란 분야는 생각이 깊어야 하고 또 넓어야 하는 그런 분야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기는 일단 기본이고, 그 다음에 만화 스토리 작법, 그 다음에 만화 연출하는 방법, 더 나아간다면은 마케팅이나 2차 창작까지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하던 만화보다는 범위가 훨씬 더 넓었던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요즘 만화 작가분들은 배경을 그리실 때 배경을 다 그리신다기보다는 3D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배경을 대체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자신이 직접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편집해서 만화에 이용하시기도 하거든요.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만화가 있듯이 좀 학교에서도 새로운 가르침을 준다는 게 저는 되게 놀랍고 신선했습니다. 네. 뭔가 이 새로운 걸 배우면서 막 즐거웠던 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대학에서 만화 애니메이션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을 차곡차곡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부를 하면서요, 웅비 학생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고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제 작업물의 퀄리티가 누가 봐도 좀 퀄리티가 낮다 이러면은 제 자신이 제일 힘들죠. 그리고 여기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부모님한테도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보면 정말 잘 그리는 친구들 많거든요. 경쟁심도 들지만 이게 참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돼요. 경쟁심도 들지만 열등감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모든 수업 자체가 작업물 위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 작업물이 안 될 때 제 자신이 믿고 제일 힘들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웅비 학생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모든 창작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웅비 학생 파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각 학년별로 전공 수업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전공 수업은 1학년 때는 신입생들이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대해 가지고 조금 헷갈리고 개념이 잘 없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수업들을 위주로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만화냐 애니메이션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게 돼요. 근데 이제 하나를 골랐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화과니까 만화를 예시로 들자면은 또 스토리 작법 수업 혹은 캐리커처 수업, 그다음에 색채학, 일러스트 이러한 수업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또 애니메이션으로 간 쪽은 또 애니메이션 나름대로의 수업들을 배우게 됩니다. 3학년 때는 직접 만화를 그리는 수업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되게 단편 만화를 그리기도 하고, 또 만화 연출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만화 연출이라는 수업에서는 자신이 연출한 만화를 친구들과 함께 돌려보면서 신랄하게 서로 비판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식으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수업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4학년으로 들어가면은 대학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졸업작품을 하게 되죠. 졸업작품을 하게 되는데 이제 3년 동안 갈고 닦았던 만화적 기술들을 자기 작품에다 쏟아부으면서 교수님과 진짜 이제 작품 대 작품으로 피드백도 받고 자신의 작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1년 정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학과 수업 외에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저는 경험을 되게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이 해봤었어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한데 또 공모전도 많이 떨어졌지만 많이 지원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서울문화투데이라는 신문사에서 잠깐 카툰 작가와 인턴 기자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만화학과 학회장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때 뭘 배웠냐면 리더십도 많이 배우고 친구들과 얘기하는 법, 그 다음에 또 다툼도 있었지만 그 다툼을 조정하는 법도 많이 배웠고요. 그런 것들이 경험들이 모두 제 만화에 녹아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값진 순간이었고 결국에는 제가 하는 그 만화 자체도 그런 거거든요. 그 캐릭터들이 서로 싸우고 갈등이 있고 그걸 풀어가는 과정이 저의 만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제 만화 속에 녹아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젊음과 열정으로 늘 도전하고 배우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웅비 학생과 함께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웹툰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상명대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의 장점에 대해 소개할게요. 첫 번째, 탄탄한 기초 실기 교육입니다. 실제로 전 현직 만화 작가님들로 교수진이 편성되어 실무에 적합한 기초 실기 교육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만화 기술 교육. 웹툰 시대가 열리면서 각종 새로운 기술들이 웹툰에 적용되었는데요. 이에 맞춰 수작업뿐 아니라 3D, 무빙툰 등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확실한 아이덴티티와 경쟁심입니다. 다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입학한 사람들이다 보니 자부심이 있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경쟁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번째는 다른 장르로의 진출 가능성입니다. 단지 만화에서만 국한되는 교육이 아니라 동화책, 게임 산업, 영상 쪽과 연계 가능한 폭넓은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상명대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자신이 가진 가능성을 열어주는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 정말 킹왕짱이랍니다. 와, 네, 정말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를 졸업한 이후에는 어떤 진로로 나아갈 수가 있는지 선생님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 자체가 만화 트랙과 애니메이션 트랙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진로도 이제 양쪽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만화 트랙 같은 경우는요, 가장 대표적이죠. 만화가. 그리고 만화 콘티 작가라든지 아니면 웹툰 작가, 그리고 만화 평론가나 아니면 만화 연구가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려 있는 편이고요. 애니메이션 트랙의 경우에는 사회가 이제 요구하는 바가 좀 더 애니메이션의 그 폭넓게 좀 많이 요구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 진출 경로도 좀 더 다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애니메이션 기획자가 되겠죠. 우리 사회가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애니메이션 기획자, 기획 능력을 갖고 있는 기획자를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애니메이션 작가, 그리고 애니메이터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려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3D 애니메이션 회사라든지 아니면 모션 그래픽 회사라든지 아니면 포스트 프로덕션처럼 영화 이제 후반 작업을 하는 그런 회사들, 또 뿐만 아니라 증강현실과 관련된 뭐 각종 게임 회사들 쪽으로도 진출 경로가 좀 열리는 것 같고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 과정에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과 관련된 내용들 다 배우기 때문에 웹 디자인이라든지 게임 그래픽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디자인 쪽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분야로 있군요. 이렇게나 다양한 분야에 나가서 활약할 학생들의 모습이 막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적성을 가진 학생들이 이 학과에 어울릴지도 궁금한데요. 아마도 만화를 좋아하는 학생? 그렇죠. 기본적으로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대한 선호가 강한 학생,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실제로 이제 웹툰이라든지 만화를 그려야 되니까 이런 그림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첫 번째고요. 워낙 조건이고, 그건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본다면요, 이제 이런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감정을요 만화로 표현해낼 수 있는 어떤 미적인 능력,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능력들을 갖고 있는 학생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거예요. 지금 나온 웅비 학생처럼요. 나는 사물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이 있어. 난 정말
반전 있는 학생이야. 이런 학생이 좀 딱 어울릴 것 같기는 해요.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여기서 극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 내지는 새로운 생각 혹은 독특한 관점을요. 거기 독특한 관점이나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논리적으로 배열하고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제 아까 웅비 학생이 조금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림을 잘 그리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요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인문학적 교양, 소양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느껴서 자기가 그 애니메이션의 세계관, 만화의 세계관을 만들어 놓아야지만이 사람들이 각광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요. 그것을 자신만의 이야기로 끄집어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기획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건 내 얘긴데 하는 학생들은 이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에 주목해 주시길 바랄게요.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를 희망하는 입시 준비생들을 위해서 우리 웅비 학생이 해줄 이야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조언 해줄 수 있을까요? 그림을 제일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데 또 그림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인문학이나 공부 그리고 경험도 되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화도 많이 보시고 만화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정말 가만히 있는 시간에 자신만의 스토리를 혼자 상상해 보는 것도 그런 행동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걷고 있는 길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하시는 길을 하시고 자신이 걷는 것을 되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쭉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멋지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뭔가 자신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쭉 나아가자, 열심히 하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멋있게 들렸는데요. 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쌓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웅비 학생과 함께 저희가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너무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웅비 학생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요? 저의 꿈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25살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만화 작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만화 작가를 하고 싶고 드래곤볼 같은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꼭 정복해보고 싶습니다. 세계 정복이란 말 참 좋아해요. 그리고 또 저는 천재 타입이 아니라서 정말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경험하고 열심히 여행 다니고 열심히 친구들 만나고 있다 보면은 제가 성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공이 자연스럽게 저를 따라올 거라 믿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화를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도 그냥 긍정적인 마음 가지시고 그냥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멋있네요, 정말. 세계 정복을 좋아한다는 말도 귀여웠어요. 만화가 다운 네. 독특한 발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정말 세계인들에게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이렇게 감동을 주는 멋진 만화를 그려주기를 바랄게요. 꿈을 향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는 웅비 학생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학과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주신 우리 조웅비 학생 그리고 오늘도 많은 궁금증을 해결해 주신 윤윤구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BS 입시 한라인 학과 선택. 오늘은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 어디에선가 애니메이션과 웹툰을 통해서 뭔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하는 창작자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화이팅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의 학과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들을 말끔히 해결해드리기 위해서요. 더욱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